그리고 언제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나라는 소수 권력자들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또 국민을 위한 정책 또는 입법 과정에 약간의 갈등과 부딪힘이 있더라도 국민의 뜻에 따라서 필요한 일들은 해나가야 되겠습니다. 저항이 없는 또는 갈등이 없는 변화는 변화가 아닙니다. 당연히 이런 쪽은 잃기 싫어하고 부당한 것을 개선하려는 쪽은 욕구가 있기 마련인데 이 두 가지가 일치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개혁이란 원래의 뜻이 가죽을 벗긴다라는 거라고 합니다. 아프다는 거죠. 탈피를 하기 위해서도 아프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사회가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또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해서 정상화시키려면 약간의 갈등과 저항은 불가피합니다. 네, 어제 국무회의 장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어제 열린 국무회의에서 원래 개혁이라는 말의 뜻은 가죽을 벗기는 것으로 그만큼 아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회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갈등과 저항 불가피하다. 너무 당연하죠. 네, 한쪽은 개혁을 하려고 하고 한쪽은 개혁에 반개혁으로 개혁을 안 하려고 할 때 양자 사이에서 저항과 갈등이 생기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이걸 이겨내야 변화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게 바로 개혁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강유정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의 이 말에 담긴 속뜻이 사실상 내란 전담 재판부 특히 사법개혁에 있어서 우리 법원이 격렬히 저항하고 있는 것을 에둘러 표현한 거 아니냐라는 기자들의 질문이 있었는데요. 그에 대해서 대통령이 사법개혁에 대해 개별적 말씀은 따로 없으셨다라고 전했습니다. 정부 출범하면서 여러 개혁 과제들을 밝혔는데 이 과정에서 불편함과 조율해야 될 부분은 나타나기 마련인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 마찰과 조율, 조정을 해 가야 되는 것이 정부의 해야 할 일로 언급하신 걸로 이해해달라라고 기자들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강유정 대변인의 취지는 꼭 사법 분야, 법원을 겨냥한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의 설명인데요. 최근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 추진과 관련해서 가장 비판의 맨 앞열에 서고 있는 것은 바로 법원이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 이번 주 내내 공청회 열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법부가 조직적으로 반발하고 있는 것은 매일 아침 신문을 보는 모든 국민이 아는 일입니다. 사법부 독립 주장하고 법관 독립 주장하며 동시에 재판의 독립도 주장하지만 실제로 자신들의 기득권은 1도 내려놓지 않겠다라는 저항에 불과한 거다. 기득권 지키기에 골몰하고 있다. 이것은 어린아이들도 알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것을 대통령이 우회해서 사법부 행태를 비판한 것 아니냐라는 분석이 지배적이기도 합니다. 다만 대통령실의 여러 관계자들 제가 어제 취재해 보니까요. 전반적인 개혁 의제들이 대통령 당선되고 취임 후 6개월이 지났지만 생각보다 좀 지체되고 있는 거 아니냐. 전 분야가 고르게 지체되고 있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단 사법 분야 딱 하나만 문제다라고 보기보다는 우리 사회 전 분야에 걸쳐서 개혁해야 되고 혁신해야 될 과제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것이 전반적으로 부진하다라는 판단을 대통령실 참모들, 비서진이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듣고 보니까 실제 그런 것 같습니다. 의료개혁만 하더라도 응급실 뺑뺑이 이런 문제 해소되었나? 다시 한번 취재 점검해봐야 될 것 같은데 싶고 공공의료 개혁을 해야 되고 공공의대도 설립이 돼야 되고 이거 되고 있나? 지금 원점에 있는 것 같은데, 그죠? 그리고 의사증원 문제 어떻게 되는 거지? 또 이것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 교육개혁과 관련해서는 1도 진도를 나가지 못한 것이고요. 뭐 다양한 여러 가지 개혁 이슈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내란 척결을 위해서 법원, 검찰에 집중하다 보니 그 밖에 다른 사회개혁 의제들을 좀 놓치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대통령실 참모들 사이에서는 전반적으로 개혁지체 현상이 있어서 이걸 어떻게 하면 빠르게 그리고 적확하게 제대로 꼼꼼하게 잘 할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목하 고민 중이다라는 얘기를 제가 어제 들었습니다. 관련해서 어제 대통령께서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입법을 두고 견해를 달리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국민적인 상식과 원칙을 토대로 주권자 뜻을 존중해서 얼마든지 합리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어제 정청래 대표 그리고 김병기 원내대표와 함께 111일 만에 만찬 회동을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 장동혁 대표도 같이 오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당정간 이렇게 대표 회동만 있었다는 것이 좀 아쉽기도 합니다. 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얘기했다고 하죠. 개혁입법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처리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당부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민주당의 박수현 수석 대변인이 만찬회동 직후에 오후 10시 23분 기자들에게 배포한 서면 브리핑이 있는데요. 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서 대통령이 개혁입법은 국민 눈높이에 맞게 처리되면 좋겠다 이렇게 전달을 했다는 것입니다. 국정 전반 특히 민생에 대해서 많은 대화를 나누었다라고 전하기도 했는데요. 속도를 내기보다는 치밀하고 꼼꼼하게 그리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면서 가라 이런 당부로도 들립니다. 어제 매불쇼에 우상호 정무수석 출연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내란 전담 재판부 구성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뜻은 2심, 항소심부터 하면 좋겠다라는 거라고 밝혔다고 하는데요. 실제 1심과 관련해서 벌써 얼마 안 남았습니다. 다음 달이죠. 다음 달이 벌써 2026년 1월입니다, 여러분. 네, 연말 실감하고 계십니까? 내년에 한덕수 재판은 선고가 나고요. 지규현 재판도 결심 그리고 선고가 늦어도 2월 법원 인사, 정기 인사 전까지는 한다라는 입장이니까 그건 좀 지켜보고 하는 게 좋겠다라는 게 대통령실 또 대통령의 판단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제 최저임금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거 잠시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정부도 사실 2년 지나면은 정규직 된다고 이 1년 11개월 만에 다 해고하죠. 계약도 아예 1년 11개월만 하죠. 또 퇴직금 안 주겠다고 11개월씩 계약하고 있어 지금 전부 다. 그리고 한 달 쉬었다 다시 채용하죠. 정부가. 난 민간이 그러는 거 이해해요. 돈 벌어야 되니까. 정부가 그러면 됩니까? 똑같은 일을 하면 똑같은 조건을 못 해준 망정 불안정하고 힘없다고 적게 주면 되겠습니까? 너무 공감되지 않습니까? 힘없다고 적게 주면 되겠습니까? 대통령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러면 안 되죠. 더 줘야죠. 예. 자,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이 아닌 생활이 가능한 수준의 적정임금을 지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공공기관, 지방정부 할 것 없이 왜 사람을 쓸 때 꼭 최저임금만 주냐. 기업은 돈 벌기 위해서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안에서 최저로 임금을 주고 이익을 취하는 심정도 이해는 하는데 정부는 돈 잘 쓰는 게 의무인 조직 아니냐. 그런데 왜 사람을 쓰고 노동에 상당한 임금을 안 주고 최저임금을 주느냐라고 반문을 했습니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무직이 다 다른데 힘 있는 부처는 높고 성평등부는 굉장히 낮다. 이렇게 현황을 보고 있습니다. 힘 있는 부처, 기재부, 그죠? 외교부 이런 데는 높죠. 그런데 성평등부, 노동부, 복지부 이런 데 아마 낮을 겁니다. 예. 그 공직자들이요. 제가 예전에 국회 출입할 때 보면 그 정기 국회 때 그 국회 식당을 이용해서 공무원들이 밥 먹지 않습니까? 힘센데 외교부, 국방부, 예산 많은 부처죠. 기재부 이런 데는 의원 식당에서 비싼 밥을 먹어요. 근데 노동부, 그다음에 복지부, 그때는 이제 여가부죠. 지금은 성평등부고 이런 데 공직자들은 저희들하고 같이 2,500원이었던 것 같아요. 2,500원인가? 2,800원인가? 예. 그 식당에서 식사하십니다. 요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예산 가지고 힘 있는 부처와 그렇지 않은 부처 그리고 그 조직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수준도 똑같이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구윤철 기재부 장관이 고백을 해버리셨습니다. 그러자 대통령이 공무직, 비정규직, 일용직은 예외 없이 최저임금을 주는데
노동부는 적정 임금을 주는지 다 조사해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정부가 임시직 노동자들에게 퇴직금 지급 안 하려고 11개월만 채용하는 경우가 있다. 정부가 그러면 안 된다. 정상적으로 일할 자리는 정상적으로 일하게 정규직으로 뽑으라. 물론 본인이 원치 않으면 뭐 안 할 수도 있지만 본인이 원할 때는 정규직으로 뽑아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노동부부터 잘 챙겨서 다른 부처도 혹시 있는지 살펴보고 시정명령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정부 청사에 일하는 노동자, 청소 노동자들 임금이 10년째 그대로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랬더니 대통령이 바로 그런 점을 지적한 거다라고 하면서 직격을 하는데요. 뭐라 그러느냐? 통일부도 적정 임금이 지급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아마 통일부도 최저임금 주고 있을 겁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샅샅이 아래로부터의 개혁을 주문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정부가 이렇게 바뀌기 시작하면 기업도 바뀌게 됩니다. 왜냐하면 영향을 받거든요. 아마 대통령은 이 점을 멀리 내다보고 정부부터 적극적으로 노동구조를 개편해라라는 입장을 밝힌 게 아닌가 싶습니다. 촛불혁명, 빛의혁명, 우리는 21세기 들어서 2번의 시민혁명을 했습니다. 온 국민이 그야말로 얼음바닥에 앉아서 민주주의를 외치고 정권교체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에 결맞는 내 삶의 변화를 체감하고 계십니까? 정권은 바뀌었는데 내 삶은 뭐가 바뀌었죠? 일상으로 돌아가면 우리 모두는 을이 된다. 매우 슬프지만 이게 현실이라는 사회학자 엄기호의 진단처럼 광장에서 열심히 노력했는데 시민혁명으로 정권을 우리가 바꿨는데 내 손으로 정권을 바꿨는데 허탈하다. 현장에선 바뀐 게 하나도 없네. 난 여전히 회사에서 을이구나. 이런 건 좀 이제 끝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 삶을 바꾸는 변화. 그것이 바로 국민주권 정부의 출발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